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연예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새로운 마이크로 새롭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가 제가 지금 처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문제는 없었어요. 음질도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리가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노이즈가 너무 크던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마이크이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더라도 양해를 조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제 종목들도 안내를 무료로 좀 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한 정보들, 기사들 이런 것들도 계속 업로드를 계속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오른쪽 여기 댓글 있죠? 여기 배너 있죠? 자,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누구든지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일부 안 되고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대한전선과 연관도 좀 깊어요.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을 봤을 때는 대한전선과 연관이 좀 깊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이대로 좀 이탈을 할 거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거냐 가능성들은 반반이라고 봐요. 자,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은 중국이죠, 중국. 중국에서의 침체 이런 것들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어떤 우려감들이냐?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자, 중국이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했습니다. 고수를 했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뭐냐? 코로나 확진자가 2명, 3명 나와버리면 동시에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2명, 3명 확진자로 봉쇄를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봉쇄를 첫 번째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그래 뭐 그러려니. 근데 지금 계속 봉쇄를 때려버리니까 또 떴네 때려버리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또 봉쇄를 때려버리고. 폭스콘 아시죠? 폭스콘이라고 애플의 공장입니다. 애플의 공장인데 폭스콘도 노동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시위도 좀 격해지고 있는 상황들에서 봉쇄를 한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포기라든가 아니면 강경 진압을 하든가 이런 우려감들이 좀 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전 지지난주 2주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할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봉쇄가 이전만큼 강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구나. 완화를 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도 잘 되고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원자재 수요도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리 가격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봉쇄가 이어진다 보니까 구리 가격들도 다시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기도 격해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 회복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런 실망감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실망감들 반영이 되면서 구리 가격에도 물론 안 좋겠죠. 위안 가격이 중국 위안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갔죠.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화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연쇄 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 기관도 같이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달러는 올라가 버리고 자,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 이때 저점이 2400포인트예요. 2400포인트를 이탈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래 꼬리도 살짝 달라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이기 때문이고 외국인들은 선물에 좀 집중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내일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는 방향성들을 좀 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이 자세히 보면은 또 21선이 61선을 좀 돌파를 하기 전에 수정을 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 흐름들 나와주면 21선을 뚫어주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지금 저항 흐름들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을 좀 이탈을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비중을 축소를 시키는 게 현금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내일장까지는 좀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죠. 오늘 그렇다고 순매수 흐름들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자, 구리 하락들이 떨어진다.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은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이전에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2분기 실적들이었죠. 2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좀 난 적이 있었습니다. 1분기, 2분기 적자가 좀 난 적이 있었죠. 지금 이제 흑자가 돌이켜 났다라고 하지만 흑자가 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흑자로 돌이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분기는. 자, 근데 2분기에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조금 적자가 좀 났던 영향들이 있었다 보니까 3분기는 흑자가 났는데 4분기도 구리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적 회복하는 것들은 시간이 좀 멀었구나. 지연이 되겠구나. 약간 3분기랑 유사한 수준이면 다행이구나. 이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컨센서스 전망치 자체도 있을 건데 영업이익이 지난 21년도는 395억 원 수준들이 나오고 단기 순이익만 계산했을 때 289억 원 수준들이 나왔습니다. 289억 원들. 자, 이번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업이익을 82억 원으로 계산을 좀 해드리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연도를 대충 지금 1, 2, 3분기 그럼 누적 합산해서 지금 당기 순이익이 총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기 불러오고 계산기.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이거 보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1분기 94억 원이죠. 94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죠. 마이너스 80억 원. 자, 그럼 1, 2분기는 흑자가 누적해서 14억인 거고 플러스 82억 원 수준들 96억 원이에요. 96억 원. 자, 그러면은 96억 원 연간이고, 자, 똑같은 27억, 80억 정도가 난다라고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한 대략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60억 정도 잡자고요. 잡으면은 156억 원 수준들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289원 수준에서 156억 원 수준으로 당기순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 즉슨, 이게 한 20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절반 정도로 하락을 하니까 한 15원 가량이 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5원 가량이라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1695원 나누기 15원 하면은 113배. 지금 54배까지 어떻게 끌어올린 영업이익인데 이번에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113배 정도까지 올라가겠구나.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우려감들도 있는 반면에 기대감들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겠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어떠한 요인들로 우리 기대를 좀 해봐야 될까? 사우디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초고압 케이블이죠.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같은 상황에서 초고압 케이블, 원전도 들어가지만은 풍력 해저 케이블 같은 것도 있고, 해저 케이블, 그리고 태양광, 우리 그 솔라 케이블 있잖아요. 솔라 케이블. 여기서 영업이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우디랑 네옴시티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실제로 수혜이긴 한데 말이죠. 이게 시기는 언제냐?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은 언제냐? 이런 것들은 좀 불확실성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다만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보긴 한단 말이죠. 왜 수혜를 받을 것 같냐? 사우디하고 대한전선이랑 같이 합작회사를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 대한 솔루션 케이블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조인트 벤처로 사우디 쪽에서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한다라는 것들. 그렇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사우디에 있잖아요. 네옴시티 같은 게 신재생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하면서 전력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네옴시티의 이 네옴시티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 원전도 있고 지금 사우디, 영국, 루마니아, 폴란드, 뭐 체코 등등등 원전 지금 이벤트들은 계속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당장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진, 경기가 회복되는 것들이 좀 밀릴 것 같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윗골이 쫙 달리면서 차익실현 매물도 함께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기관은 좀 매수했네요. 보험 투신 외국인들은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과 함께 조금 밀렸다라고 보는 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또 우리가 가정을 좀 해봐야겠죠. 최악의 상황일 때는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1650원 수준 이 지지구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1,800원, 2,750원 이 사이 여기가 또 저항벽이다. 여기 이렇게 저항을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돌파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계속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줄지 이 구리 가격의 향방에 따라서 달려있다. 구리 가격은 중국의 정책에 따라 달려있다. 자, 이런 것들 중국의 정책은 코로나에 국한된다.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진짜 훈풍이 불려주든지 어떠한 이벤트,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조금 부재한 상황을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들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한전선에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잡을까 이런 것에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당부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무료방들, 종목들, 정보들,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우리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함께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